사랑과 정치, 신라를 뒤흔든 한 남자의 운명 혼란의 신라, 천재 최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깊이 있고 품격 있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역사 속 숨겨진 인물들의 인생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콘텐츠의 불씨가 됩니다. 이야기는 신라 말기, 마치 오래된 나무가 속부터 썩어가듯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치도 불안했고 백성들의 삶도 고단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라의 끝이 다가오는 것 아닐까 하는 깊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귀족층은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백성들은 내일 먹을 곡식조차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도 뜻밖의 희미한 빛은 존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타오르는 작은 등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최치원이 그 등불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소박하고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흙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황토 먼지가 부드럽게 흩날렸고 벼 이삭이 흔들리는 소리가 하루의 배경음처럼 깔린 곳. 그 속에서 유독 다른 눈빛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늘 책을 품고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뛰놀기보다 글 한 줄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아이. 그 이름이 바로 최치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야기는 문장가 최치원, 유학자 최치원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몰락 한가운데에서 어린 마음에도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젊은 날을 뜨겁게 채웠던 그 시대엔 결코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사랑까지.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아보려 합니다. 치원이 어린 시절, 마을의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누구도 미래에 희망을 걸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생계를 위해 일찍 삶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치원은 달랐습니다. 별빛 아래 홀로 책을 펼쳐들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누군가는 불을 켜야 하지 않을까? 밤이 깊어지면 그는 작은 등잔불 곁에 앉아 글을 외웠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어 등잔불이 흔들리면 그림자도 떨렸지만 치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늘 우물가에서 볼 수 있던 맑고 단정한 눈빛의 소녀였습니다. 치원이 글을 읽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소녀는 종종 멀리서 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둘은 우연히 같은 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달빛이 내리던 조용한 밤, 논두길 따라 흐르는 바람만이 그들 곁을 스쳐갔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으셨나요? 소녀의 작은 목소리에 치원은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날 둘은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원은 세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소녀는 그 꿈이 자신보다 더 멀고 높아 보인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밤은 짧았지만 치원의 마음속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치원이 밤마다 책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소녀의 따뜻한 미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치원의 마음에는 이미 더 큰 선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신라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 그리고 그 열망은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큰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소년 최치원, 그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펼쳐집니다. 소년 최치원은 마을의 누구보다 재능이 뛰어났지만 그 재능은 작은 시골에 머물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세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갈증,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잡고 싶은 뜨거움. 그 마음은 12살 어린 나이에도 이미 깊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치원아, 꿈도 좋지만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 나라 밖 세상은 험하다. 어른들의 우려는 그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이었지만 오히려 치원의 결심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마을 소녀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늘었고 저녁이 되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숨죽여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치원님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저는 치원님이 꼭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소녀의 말은 마치 등잔불까지 더 환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치원의 가슴속에 자리 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감히 신라를 떠나 먼 당나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조차 사람들은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길은 험하고 바다는 난폭하며 그곳은 낯선 문화와 언어가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겨우 12살. 그 어린 나이에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거의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치원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글을 읽는가? 왜 밤마다 등잔불을 켜는가?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혼란한 신라에서 기득권들의 싸움에 가려진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며 자라온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와의 인연 역시 그를 더 깊은 생각으로 이끌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함께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순간들. 그 따뜻함은 치원의 마음을 부드럽게 적시면서도 역설적으로 더 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치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치원님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돌아올 때까지. 사랑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보내주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결심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치원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12살 아들을 바다 건너 타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가슴을 도려내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아들이 가진 비범한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그는 결국 치원의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절대 너 자신을 잃지는 마라. 그 말은 치원의 인생 전체를 추동한 한 문장이 되었고 소녀는 마침내 세상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날 새벽 짙은 안개 속에서 치원은 마지막으로 소녀를 만났습니다. 서로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손을 잡았다 놓는 것, 잠깐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은 먼 타국에서 홀로 외로울 때마다 그를 지탱해주는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제2단계 치원의 욕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소년의 삶 전체를 흔드는 강렬한 다짐으로 완성됩니다. 그는 이제 작은 마을의 소년이 아니라 신라를 넘어 대륙을 향하는 거대한 꿈을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드디어 그는 낯선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바람이 차갑게 몰아치던 어느 새벽 최치원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붉지도 않은 하늘 아래 작은 배 한 척이 물결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여행치고는 너무 먼 길, 너무 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원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신라의 좁은 경계를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발걸음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읽던 시간, 스승의 꾸중과 칭찬,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날의 따뜻했던 연정.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소녀의 손을 꼭 잡았던 그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그 미묘한 온기와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녀 역시 치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디 다치지 말고 돌아오세요. 치원님이 믿는 세상 저도 믿어볼게요. 그 말은 긴 여행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바닷길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치원은 갑판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썼고 밤마다 거센 바람은 작은 배를 흔들어대며 공포를 몰아쳤습니다. 타국으로 향한다는 현실이 점점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말, 익숙한 사람, 익숙한 풍경 모두가 저 멀리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고독을 또 한편으로는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낯선 바다 한복판에서 치원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라에서 보던 별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 별들이 그가 선택한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바다 위에서 매일 글을 쓰고 익힌 한자를 복습하고 당나라에서 겪게 될 새로운 세상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나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보기 위한 기대가 그를 흔들림 없이 버티게 했습니다. 길고 고된 항해 끝에 배가 드디어 당나라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치원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형태도 사람들의 말투도 거리의 생김새도 신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문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도전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12살 소녀는 온몸이 떨릴 정도의 긴장 속에서도 또렷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이름을 남기겠다. 도착 직후 그는 학문부터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당나라 글씨체, 관례, 학자들의 사고방식 올 그에게는 처음 접하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치원의 배움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당나라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그 나라 학문을 빠르게 익혀가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단단한 의지를 지녔는지 알아본 한 스승이 말했습니다. 소년이여, 너의 눈빛은 분명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것이다. 잘 따라온다면 내 이름은 먼 후대에도 남을 것이다. 소년은 스승의 말에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깊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수없이 흔들렸던 배처럼 그의 마음도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치원은 신라의 어린 소년이 아니라 당나라라는 거대한 문명 속으로 발을 들인 한 사람의 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는 명확하게 넘어졌습니다. 신라라는 울타리를 넘어 그는 새로운 세상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치원은 자신이 택한 길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품고 새로운 세상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몰아치던 어느 새벽, 최치원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붉지도 않은 하늘 아래 작은 배 한 척이 물결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여행치고는 너무 먼 길, 너무 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원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신라의 좁은 경계를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발걸음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읽던 시간, 스승의 꾸중과 칭찬,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날의 따뜻했던 연정.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소녀의 손을 꼭 잡았던 그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그 미묘한 온기와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녀 역시 치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디 다치지 말고 돌아오세요. 치원님이 믿는 세상 저도 믿어볼게요. 그 말은 긴 여행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바닷길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치원은 갑판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썼고, 밤마다 거센 바람은 작은 배를 흔들어대며 공포를 몰아쳤습니다. 타국으로 향한다는 현실이 점점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말, 익숙한 사람, 익숙한 풍경 모두가 저 멀리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고독을, 또 한편으로는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낯선 바다 한복판에서 치원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라에서 보던 별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 별들이 그가 선택한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바다 위에서 매일 글을 쓰고 익힌 한자를 복습하고 당나라에서 겪게 될 새로운 세상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나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보기 위한 기대가 그를 흔들림 없이 버티게 했습니다. 길고 고된 항해 끝에 배가 드디어 당나라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치원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형태도 사람들의 말투도 거리의 생김새도 신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문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도전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12살 소녀는 온몸이 떨릴 정도의 긴장 속에서도 또렷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이름을 남기겠다. 도착 직후 그는 학문부터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당나라 글씨체, 관례, 학자들의 사고방식 올 그에게는 처음 접하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치원의 배움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당나라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그 나라 학문을 빠르게 익혀가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단단한 의지를 지녔는지 알아본 한 스승이 말했습니다. 소년이여, 너의 눈빛은 분명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것이다.
잘 따라온다면 내 이름은 먼 후대에도 남을 것이다. 소녀는 스승의 말에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깊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수없이 흔들렸던 배처럼 그의 마음도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치원은 신라의 어린 소년이 아니라 당나라라는 거대한 문명 속으로 발을 들인 한 사람의 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는 명확하게 넘어졌습니다. 신라라는 울타리를 넘어 그는 새로운 세상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치원은 자신이 택한 길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품고 새로운 세상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궁궐의 공기는 늘 싸늘했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최치원은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유학소년도 과거 급제의 신동도 아니었다. 신라의 혼탁한 정치 한복판에 던져진 한 사람의 사내, 그리고 스스로의 무게를 깨달아가는 중년의 남자이기도 했다. 늘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온 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주 찾던 서고에서 한 여인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며칠 전 우연히 눈을 마주쳤던 궁녀 이름은 연초였다. 그녀는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문서를 정리하는 내명부의 필사관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매끄러운 글씨는 치원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 그가 꿈꾸던 이상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담백했다. 연초는 가끔 치원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대감께서는 늘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나라의 끝까지도요. 그 말은 그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짜 자신을 바라봐주는 듯한 감정이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그의 속내를 묻지 않았다. 다들 그를 천재, 신동,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틀 속에 가두었다. 그러나 연초의 눈은 그 모든 외피를 벗겨내고 인간 최치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늦게 서고에 함께 남아 문서를 정리하는 날이 많아졌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정적 속에서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 울려 퍼지는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서서히 가까워졌다. 치원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초도 고개를 들었다.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 평생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드디어 선이 넘어갔다. 궁궐이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둘만의 온기가 피어올랐다. 치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느꼈고, 연초는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마음을 그에게 맡겼다. 촛불 아래에서 맞닿은 두 사람의 손끝, 따스하게 스며드는 체온, 그리고 속삭임. 젊은 날 수많은 밤을 글과 싸우며 지새웠던 치원은 처음으로 글이 아닌 사람을 품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오래 숨겨야 하는 비밀이었다. 정치가 꿈틀거리고 가문이 얽히고 권력이 들끓는 궁중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든 칼처럼 잘려나갈 수 있는 위험이었다. 하지만 치원은 알았다. 이 감정을 포기하는 순간 그는 다시 남이 만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연초 또한 그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치원은 찾기 시작했다. 나라의 길이 아닌, 세상의 평가가 아닌, 오직 자신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들. 연초와 함께한 밤들은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설렘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궁궐의 시간은 늘 빠르게 흐르면서도 동시에 더디게 흘렀다. 정치의 흐름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쳤지만 최치원의 마음속은 오히려 고요한 물결 같았다. 연초와 함께한 따스한 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담긴 믿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던 천재 신동이 아니었다. 어딘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진정으로 몸담고 있는 세상은 궁궐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치원의 본래의 꿈은 혼란스러운 신라를 바로잡는 매듭을 찾는 것이었지만 연초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그 길로 되돌아가기를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조정에서는 치원에게 지방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특별 조치를 명령했다. 난세의 골을 꿰뚫어 보던 그의 문장과 판단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신들은 최대감만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왕 역시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치원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저항감이 일었다. 정말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 돌아간다는 건 지금의 나를 버린다는 뜻이 아닐까? 그는 연초와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깊어진 호흡, 서로를 놓지 못한 두 손,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속삭였던 한마디. 대감께서 어디에 계시든 저는 기다립니다. 이 말은 다짐 같았지만 동시에 짐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를 믿어주었다. 그러나 치원은 그 믿음을 짓밟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만 의지하여 자신의 길을 버릴 수도 없었다. 그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지켜온 원칙과 지금 얻은 새로운 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치원은 서구 한가운데 홀로 앉아 천천히 촛불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돌아가라. 너는 신라의 사람이니.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머물러라. 너는 드디어 너 자신을 찾지 않았느냐? 그는 처음으로 두 길 사이에 똑같은 무게를 느꼈다. 명예와 책임의 길, 그리고 사랑과 인간의 길.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명예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명문가의 아들이 아니었고 과거 급제한 영재도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남자였고 누군가의 마음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조정을 향해 답을 내리는 것을 미루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치원이 갑자기 주저한다는 말이 퍼졌고 어떤 이들은 그를 질책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를 헐뜯었다. 하지만 치원은 그 어떠한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과 더 깊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날 밤 촛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다. 마치 그의 혼란을 비춰주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이 끝날 때쯤 자신은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최치원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신라 조정은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방에서는 도적대가 들끓고 귀족 가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뒤에서 검은 거래를 이어갔다. 왕은 치원을 향해 나라가 위태롭다며 다시 한번 나서 달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치원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 갈래의 길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나라의 부름을 외면할 수 없었고 동시에 연초와 함께한 삶의 따스함을 버릴 자신도 없었다. 그 갈등이 오래 이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는 치원을 견제하던 몇몇 대신들이 모의를 꾸몄다. 최치원은 더 이상 예전의 충신이 아니다. 여인의 일에 흔들려 국가적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치원을 궁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그의 명예를 흔들었다. 어느새 그의 귀에는 모욕적인 소문들이 들려왔다. 치원이 사랑에 빠져 국사를 저버렸다더라. 그 천재도 결국 한 여인 때문에 무너진 거지. 그 말들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다. 소문은 곧 연초에게까지 닿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하다가 결국 치원을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 저 때문에 힘드신 거라면 저를 떠나셔도 됩니다. 그 말은 치원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연초야,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흔들렸을 뿐이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조차 현실을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결국 치원은 선택을 했다. 조정의 명을 받아들여 지방으로 내려가 난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연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등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떠나는 날 연초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대감, 돌아오실 때는 부디 마음을 다치지 말고 오십시오. 치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다. 지방으로 내려간 뒤 그는 예상보다 훨씬 큰 혼란과 마주했다. 마을은 두 파벌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서로의 창끝이 언제 상대를 향해 튈지 모르는 불안한 긴장이 감돌았다. 치원은 백성을 설득하고 무리의 조정을 시도하며
사흘 밤낮을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파에서는 중앙에서 밀려난 최치원이 자기 권세를 다시 세우려 한다며 치원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치원이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회담을 주선한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들이 회담장을 습격한 것이다. 그들은 치원을 노리고 있었다. 칼날이 날아들고 치원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치원을 무너뜨린 건 칼에 베인 고통이 아니라 그가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사랑하는 여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밤이 깊어진 초가마루에서 그는 어깨를 감싼 붕대를 움켜쥔 채 중얼거렸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택했는가? 나라를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는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 이 시련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의 신념, 사랑, 명예,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치원은 깨달았다. 진짜 고통은 칼날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과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는 나라 사이에서 부서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최치원은 긴 시련을 견디며 마침내 자신이 바랐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갔다. 지방의 혼란을 해결하며 그는 단순히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읽어내고 이해했다. 작은 마을의 농부와 상인, 귀족과 서민까지 모두가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발견했다. 치원은 단순한 문장가가 아닌 세상을 읽고 사람을 감싸는 진정한 사상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연초의 편지는 매일 그의 곁에 있었다.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읽으며 치원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편지 속 글씨는 단순하지만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대감께서 힘들더라도 저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치원의 정신을 붙잡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시련 속에서도 그는 깨달았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를. 치원의 노력은 결국 당나라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결합되어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학문적 깊이와 정치적 판단력을 조화시키며 신라와 당나라 양국에서 동시에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랐다. 최치원, 이 젊은이가 미래의 지도자다. 황제조차 그의 이름을 높이 평가하며 학문과 문장으로 세상을 이끄는 힘을 인정했다. 그러나 치원의 진정한 성취는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의 자유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연초와 함께한 지난 날을 떠올렸다. 밤하늘 아래 서로 기대며 꿈을 이야기하던 시간, 달빛이 두 사람을 감싸던 순간, 그리고 조용히 주고받던 손길. 그 기억이 이제는 단순한 사랑의 추억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의 근원임을 깨달았다. 연초와의 사랑이 그의 정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다. 마침내 신라의 귀족들과 지방민들은 그의 공과 글을 인정했다. 치원이 가져온 안정과 이해는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 최치원이 왔을 때 세상이 달라졌다.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거대한 존경과 감사를 만들어냈고 그의 존재는 점차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치원은 깨달았다.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한순간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긴 과정이라는 것을. 사랑과 학문, 명예와 책임이 하나로 맞물릴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히 지혜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사랑으로 단단히 채워진 힘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켜온 것들을 바라보았다.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연초, 믿는 백성,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길. 모든 것이 치원의 성취를 완성시키는 퍼즐 조각이 되었고 그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다. 이 순간 최치원은 단순한 천재를 넘어 시대를 넘어 기억될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치원은 긴 여정 끝에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세상의 혼란, 사랑의 갈등, 명예와 책임의 갈림길,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을 단단하게 다듬은 연단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소년, 학문적 천재 혹은 정치적 혁신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함께 품는 삶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되었다. 연초와의 사랑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긴 밤을 함께 보내며 나누었던 이야기, 서로 기대어 잠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묵묵한 약속이 그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치원은 깨달았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나누는 마음속 평화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야말로 그를 흔들림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었다. 치원의 학문적 업적 또한 빛을 발했다. 당나라에서 인정받은 그의 문장은 신라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 그는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시대의 혼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백성들은 그의 글과 행동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점차 그의 존재는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러나 최치원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다. 그는 정치적 개혁이 실패하더라도 백성들의 삶을 지켜내고 사랑을 품는 일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믿었다.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항상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한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치원은 스스로에게도 평화를 주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의 선택에 괴로워하지 않았고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방황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 마주친 시련, 그리고 경험한 사랑을 모두 품으며 삶을 정리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평온함은 그 어떤 외부의 인정보다도 강하게 그를 채웠다. 신라와 당나라를 오가며 남긴 기록과 글은 후세에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읽고 그의 삶을 배우며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와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최치원의 삶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배움과 사랑의 메시지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묵묵히 글을 쓰고 사람들을 살피며 사랑을 간직했다. 연초와 나눈 수많은 밤, 나라를 위해 싸운 날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갈등과 시련 모든 순간은 그의 삶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이제 역사가 기억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기억 속에서 후대들은 삶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최치원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의 정신과 사랑, 그리고 글은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았다.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그는 길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삶과 선택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성취를 찾았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최치원은 단순한 천재나 혁신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랑, 그리고 시대를 껴안은 진정한 사상가이자 영원히 빛나는 한 인간의 살 자체였다.